자, 오늘 재미있게 배울 부분은 바로 이제 선사시대의 정리예요. 선사시대의 정리. 저도 막 지금 채팅창 읽어가면서 막 소통을 하고 싶은데 강의하는 동안에는 진도만 나갈게요. 글씨 왜 이렇게 못 쓰니? 자, 선사시대의 정리. 자, 일단 선사시대를 우리가 말할 때 도대체 뭐가 어디서부터가 선사시대고 어디서부터가 역사시대냐라고 나눌 때 요거 하나만 알려드리고 갈게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아이고, 역사시대를 나누는, 자, 중간은 뭐가 있고 없고의 차이, 뭐가 있고 없고의 차이, 그쵸, 문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 문자의 유무에 따라서 문자가 생김으로써 그때부터 이제 기록을 하고 이러면서부터 역사시대, 그 전은 그냥 우리가 고고학적인 이 빗살무늬 토기를 보고 요거를 어떤 거 곡물을 저장했겠구나, 농사를 졌겠구나, 뭐 그런 식으로 뗀석기를 보고 요거를 들고서 막 동물 열라 때려가지고 막 먹고 살겠구나,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사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석기, 신석기 이때까지를 이제 선사시대로 보고, 언제부터 문자가 생겼느냐, 요거 중요합니다. 청동기부터. 청동기부터 문자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집트 문명 보시면 이집트 문명 보면은 그 상형 문자 아시죠? 그때부터 나오고요. 그리고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선 쐐기 문자 같은 거, 그리고 우리 그 황하 유역에, 황허 유역에 이제 황허 문명 보면, 내가 배울 땐 황하 문명 이랬는데 요즘은 황허 문명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거기 갑골 문자, 그 한자의 기원이 되는 갑골 문자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인더스 문명에는 뭐 그림 인장 같은 게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역사, 청동기부터 문자가 나와서 역사 시대에 들어가고, 이제 청동기, 철기. 그러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문자가 나왔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유물로 봐가지고 언제부터 우리는 역사 시대를 보냐면, 우리나라는 철기부터로 봅니다. 철기부터로 보는 이유가 충남 다호리에서 붓이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뒤늦게라도 청동기 때 유물인데 붓이 나왔어. 그러면은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건 솔직히 역사 이 부분은. 근데 지금까지는 이 다오리에서 붓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가 뭔가 한문이란 걸 쓰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오리의 붓 때문에 다오리 붓 나오면 철기시대, 뭐 이 정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철기부터다. 그래서 선사 역사는 이렇게 나누고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배울 부분은요, 여기서부터가 좀 정말 외울 부분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제 시험 문제식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여기서부터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봅시다. 근데 필기할 게 많은데 한 칸에 다 못 쓸 것 같아요. 그래도 최대한 글씨를 좀 작게 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철기까지 쫙 써야 이게 흐름이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쪽으로, 아이고, 최대한 좀 화이트보드를 잘 이용을 해서 다 써보도록 할게요. 자, 구석기부터. 여기 보이나? 아니야, 최대한 위에다 써야 되겠어. 이거 가득 써야 돼. 신석기. 순서는 기본적으로 아시죠? 철기. 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자, 구석기부터 봅시다. 자, 구석기부터. 구석기 밑에다가 연도는 간단히 좀 써줄게요. 구석기는 약 70만 년 전. 자, 신석기부터는 아까 배운 BC 8,000년 전. 그럼 BC 8,000년 전이면은 지금부터 몇 년 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BC 말고 그냥 지금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지금 2014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0,000년 전,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겠네요. BC 8,000년 전이고, 근데 청동기부터는 연도가 잘 안 나오는데 일단 쓸게요. 요건 청동기부터는 사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20세기부터 15세기로 대충 추정해요. 왜냐면 청동기는 되게 애매해요.
약간 유물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살짝 애매한 부분이라서 여기서부터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이게 지금 출토되는 거 그 유물에 따라 막 맨날 바뀌거든요. 철기는 BC 대충 4세기로 보시면 되는데 BC 초기 철기부터 해서 BC 5세기부터 2세기 정도로 철기로 봅니다. 그러니까 철기의 가장 전성기 때가 4세기로 보시면 돼요. 근데 얘네들은 유물이 뚜렷하기 때문에 구석기 70만 년 전, 신석기 BC 8000년 전 얘네 둘은 좀 외워주면 좋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구석기 때. 자, 구석기 때 뭐 사용했죠? 구석기 때는 석기를 바로 뗀석기를 사용했습니다. 깬석기 아니죠? 뗐다, 돌을 뗐다 해서 뗀석기예요. 자, 근데 뗀석기인데 요것을 바로 초기와 중기와 후기로 나눠요. 중학교 때는 요거 안 나누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나눠요. 로고에 가려서 구석기가 안 보여요. 이런. 이거 로고 어떻게 없앨 수 없나? 로고 이거 어떻게 가리지? 화면 효과, 자막 효과. 옮길까요? 나 짜증. 로고 때문에 구석기가 가려지다니. 이런. 자, 어쨌든 로고 있는 데가 구석기입니다. 제가 필기를 좀 아래다 해야겠어요, 다음부터는. 자, 뗀석기 초기는요, 이렇게 주먹도끼 같은 거를요, 그냥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잡고, 동물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죽였어요. 주먹도끼, 아시죠? 주먹도끼 들어보셨죠? 중기는 이러한 주먹도끼 같은 것에 하나씩을 이렇게 빼서 썼어요. 이렇게 떼서 썼어요.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한번 이게 톡 쳐가지고 야 조금 더 가늘게 세밀하게 썼다. 후기로 가면은 얘네들이 점점 똘똘해지면서 이렇게 똑같은 모양의 돌날 격지를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애들이 점점 똑똑해졌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뗀석기가 이제 주먹도끼 하나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먹도끼, 뗀석기. 자, 그럼 주먹도끼를 이용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냐? 주먹도끼 가지고 이렇게 때려서 죽였다고 그랬죠. 수렵.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가축을 이때는 날씨가 되게 추운 약간 빙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 매머드 좀 맘모스 같은 거 있잖아요. 큰 코끼리 그런 애들 잡았어요. 근데 잡기도 하지만 잡혀 먹기도 했겠죠. 힘들게 살았어요, 얘네들. 수렵, 채집, 어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쉬운 거 따먹는 거, 이렇게 막 그 나무 같은 데서 이렇게 따먹는 거, 그리고 이제 어로. 이런 거 했겠죠. 물고기 잡아먹는 거. 자, 그럼 수렵, 채집, 어로 생활을 했으면은 돌아댕겨야 되겠죠. 그쵸? 돌아댕겨야 되겠죠? 자, 돌아댕기니까 어떻게? 이동 생활을 한다. 그래도 오랜만에 제가 강의하니까 예전 학원 강사 말투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동 생활을 하는데, 이거 턱살 나오는 각도인데, 제가 참, 지금 좌우반전을 못하니까 이렇게 하고 수업해도 될까? 자, 이동생활 하기 때문에 집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마이크 때문에 그런데 다음에 여기다 다는 마이크 할게요. 자, 이동생활 하기 때문에 집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동굴. 그러니까 여기는요, 달달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시면서 공부하세요. 이동하니까 집이 따로 움집 같은 게 필요가 없겠네? 대충 동굴에서 대충 자. 막집은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같은 데서 풀 같은 걸로 대충 만드는 그런 막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굴 막집 같은 데서 대충 살았다. 자, 그리고 이동 생활을 했고, 이때까지는 계급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그냥 평등 생활했어요. 그냥 힘 모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채집하고, 같이 사냥 나가고, 뭐, 요런 식으로. 자, 그래서 구석기, 뗀석기, 뭐, 요런 거 정도만 외우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중요한 건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신석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석기는 돌을 갈았어요. 이렇게 갈았단 말이야. 간석기. 자, 간석기와 무슨 톡이 있죠? 빗살무늬 톡이. 자, 빗살무늬 토기가 이걸 가지고 되게 많은 걸 또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거든요. 빗살무늬 토기 수능이나 이런 데서도 그림 문제 많이 나와요. 이렇게 빗살무늬 들어갑니다. 털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빗살무늬가 이렇게 생겼는데 끝이 뾰족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우리가 또 유추할 수 있는 게 끝이 뾰족해서 이렇게 모래 같은 데다가 파묻어가지고 사용했구나. 그리고 실제로 빗살무늬 토기가 실제로 강가나 해안가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주로 사용하는 게 이제 곡식을 저장하기도 하고, 여기다가 이제 조개더미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다가 보관하기도 하고 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는 대충 이렇게 뾰족하게, 끝이 뾰족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청동기, 민무늬 토기랑 구분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신석기 땐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신석기 때 뭐와 뭐가 시작됐다. 처음으로 신석기 때 이거요. 잠깐만, 빗살무늬 여기다 쓰고 칸을 한 개 더. 가락바퀴와 뼈바늘도 시험에 잘 나와요. 가락바퀴는 이게 동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똥 뚫렸는데, 이걸로 이렇게 풀 같은 거 있잖아요. 질긴 풀 같은 경우는 가운데 쓱 지나가게 해가지고 이렇게 실을 꼬아. 그 다음에 뼈바늘은 이렇게 뼈바늘, 좀 뭉툭한 뼈바늘로 얼기설기 뭘 만들었을까? 뭘 만들었을까? 가락바퀴 뼈바늘로, 그렇죠. 의료생활. 의료 생활을 했다라는 거, 의료를 입었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신석기 때 수렵채집어로에서 처음으로 뭔가 시작했다? 농경과 목축 시작했다. 자, 이게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맨날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요것을 뭐라고 한다? 농경과 목축 시작했다. 완전 별표 여러 개. 자, 이것을 신석기 혁명이라고 한다. 이 빨간색이 너무 흐리게 안 보이네요. 잠깐만, 제가 뚜껑 매직 있나 볼게요. 어떤 분이 중석기 왜 안 해요 하는데 이따 할 거예요. 수업 다 듣고 질문하세요. 잠깐만. 요게 좀 진한가? 잠깐만. 으차차차. 요게 좀 진한가? 신석기 혁명. 자, 요게 조금 더 진한 것 같네요. 자,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기 때문에 돌아다닐 필요가 없겠죠, 그쵸? 예, 기본적인 거, 쉬운 것만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아프리카 방송에서 집중적으로 심화로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솔직히 기본적인 거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복습하고 해야죠. 여기서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 구석기 신석기에서. 자, 신석기, 자, 농경과 목축이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 요거 중요하죠. 정착생활. 요거랑 비교하는 거예요. 자, 수렵채집어로에서 농경 목축 시작. 이동하다가 정착했다. 뭐 이거 쉽죠? 자, 움집 같은 데서 이제 살게 됩니다. 암사동 같은 데 움집하면은 이런 식으로 움집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살짝 반지하로 이렇게 파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운데 화덕 같은 것도 있고요. 화덕 불 피우고 뭐 이런 같은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움집에서 이제 대충 많으면 한 15명 정도까지 약간 씨족 사회, 혈연 중심으로 씨족 공동체 사회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신석기 때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원시신앙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칸이 없네. 여기다 짧게 쓰겠습니다. 설명으로 할게요. 원시신앙이라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원시신앙. 자, 애니미즘 많이 들어보셨죠?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것들 중에 몇 개는 아직도 좀 남아있죠. 자, 애니미즘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애니미즘은 모든 사물이나 이런 자연에 정령이 있다라는 거. 레이니즘 막 얘기하시는. 자, 애니미즘은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 뭐 대지의 신, 뭐 태양의 신 아폴론, 이런 식으로 애니미즘은 모든 사물에 정령이 깃들어 있다. 이때 당시 원시인들에게는 이 자연이 가장 무서운 존재였기 때문에 자연 숭배적인 원시 신앙이 있는 거죠. 애니미즘은 정령이 있다고 믿는 거. 토테미즘은 약간 부족의 수호신이 있다라는 거. 우리 부족은 어느 부족이다. 동물을 약간 숭배하는 건데, 우리 부족은 어느 동물로부터 나왔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군 그 신화를 보면 어디서 왔죠?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웅녀가 돼가지고 얘가 이제 사람이 되니까 그걸로 만족을 못하고 뭘 하고 싶어 해? 뭔가 하고 싶어 하지, 그쵸? 뭔가를 하고 싶어. 아기를 갖고 싶어 하지, 이 자식, 이 여자가. 그래가지고 이제 환인이 알아서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그래서 이렇게, 그거 해서, 그래가지고, 나 이런 거 좋아해. 환웅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환웅이 이제 당군이 되는 건데, 자, 분가 나오네요. 자, 아무튼 그런 게, 우리나라는 곰 토템을 갖고 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토테미즘은 동물 숭배. 자, 샤머니즘 같은 경우에는 무당을 믿는 건데, 무당의 존재를 믿는다. 약간 영혼의 중개자, 신과 우리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걸, 무당을 믿는 거. 샤머니즘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아직도 전 보고 막 무당 믿고 굿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 게 이제 샤머니즘 들어가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는 시족 공동체 사회로 아주 소규모의 약간 부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신석기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로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중석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중석기 하고 넘어갈까요? 그러면 중석기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중요해요. 자, 중석기는 뭐냐면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원래 위에다 써야 되는 큰 한이 없으네요. 중석기라는 게 잠시 존재합니다. 중석기라는 건 뭐냐면요, 어중간한 시기인데 이 자잘한 이 돌날 격지를 가지고 뭐를 만드냐면 활 같은 걸 만들었던 시기예요. 중석기 때는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따뜻한 간빙기가 오기 시작하는데, 글씨 너무 조그매서 안 보이죠? 간빙기가 오기 시작하는데, 요 구석기 때는, 우리가 구석기 때는 약간 매머드 같은, 아까 맘모스 그런 뭐랄까 큰 동물들을 사냥을 했어요. 너무 빡세.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 근데 간빙기 땐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막 토끼, 막 이런 사슴, 뭐 이런 애들이 막 깡총깡총 뛰어댕겨.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죽일까? 토끼나 사슴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먹도끼로 얘를 잡아서 이렇게 죽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화살을 쏴야죠. 그래서 활이라던가 이런 거, 활 같은 게 필요했어요. 활 같은 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이음 도구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돌을요, 요렇게 화살촉처럼 요렇게 애들이 요렇게도 만들게 됐어. 그리고 나서 나무나 뼈에다가 요렇게 꼽아.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게 화살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이었어. 연결했어. 요런 거를 이제 이음도구라고 그래. 이런 잔석기. 잔석기, 짜잘한 잔석기를 사용했다. 그래서 중석기인데, 이때는 잔석기를 사용했다. 잔석기. 돌날 격지, 뭐 이음도구. 뭐 이런 걸 사용해서 작은 동물들을 사냥해서 살았다. 이게 이제 중석기라고 할 수 있고요. 중석기는 뭐 별거 없어요. 뭐 이 정도, 이음도구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됐고, 화살촉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좀 야한가? 자, 넘어가겠습니다. 청동기로 넘어가면은 그닥 그렇게 뭐 짜잘한 게 없는데요. 청동기 때는 중요한 게 청동기 때는 칸이 없어. 칠판이 컸으면 좋겠어. 당연히 청동기를 사용했겠죠. 청동기 사용하고 민무늬 토기. 토기가 민무늬 토기로 변해요. 빗살무늬는 끝이 뾰족했지만 민무늬 토기는요, 이런 식으로 미송리 토기를 그려봅시다. 밑에가 평평하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런 대표적인 미송리식 토기가 민무늬 토기인데, 미송리식 토기가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도 우리가 한 번 더 나올 건데, 미송리식 토기는 우리 고조선의 출토 범위를 알 수 있는 미송리식 토기랑 북방식 고인돌, 뭐 거기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나중에 지도와 함께 공부하시면 좋은데, 자, 어쨌든 미송리식 토기, 이게 청동기의 민무늬 토기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청동기 때 청동기는 귀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귀했다 이런 거 필기하지 말자. 자, 청동기가 귀했기 때문에 청동기는요, 청동기를 가지고 농기구로 만들지 않았어요. 청동기는 주로 제기용으로 사용했다는 거. 그래서 여전히 돌 사용합니다. 간석기가 이어서 사용하는데 여전히 반달돌칼 같은 요런 농기구 사용해요. 농기구는 여전히 돌로 사용한다는 거죠. 반달돌칼이 요렇게 생긴 건데, 여기다 노끈을 묶어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손에 넣은 다음에 벼 이삭을 잘라냈어요. 반달돌칼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반달돌칼 나오면 무조건 벼농사 관련 문제 나와요.
자, 반달 돌칼을 사용을 하고 중요한 게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는데 중요한 게 이때부터 벼농사 시작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벼농사가 왜 중요하냐면 그전에는 진짜 막 어설프게 막 수수조 막 피 막 까끌까끌한 그런 농사를 짓다가 벼농사를 시작함으로써 얘네들이 이제 엄청나게 농사가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잉여 생산물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벼농사가 시작하고 사유재산제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자, 봐봐. 사유재산제가 생기면 내가 돈이 있고 없고 아, 나 뭐 굶어 죽을 것 같은데 님 좀 꺼주삼 이러면은 막 형이라 불러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 그런 것처럼 사유재산이 생기면 뭐가 생긴다? 자연스럽게 계급이 발생하게 돼요. 중요합니다. 사유재산제 때문에 계급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게임할 때 님 버프 좀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구걸하게 되고 이렇게 막 계급이 발생하게 되죠. 자, 그래서 계급이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고인돌, 청동기 때 바로 고인돌이 등장하게 됩니다. 고인돌이 나오게 되는데 이 고인돌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꼭 우리나라에 들린다고 해요. 우리나라에 나 얼굴 되게 커 보이네. 고인돌이 되게 많아요. 글씨가 진짜 이 부분이 잘 안 보이네요. 이게 진짜 자, 어쨌든 고인돌이 나오기 시작하고 고인돌 두 종류로 나누면요. 고인돌이 약간 롱다리 고인돌, 롱다리 고인돌이 북방식이고요. 쇼다리 고인돌, 되게 나무래. 그 위에 돌이 크고 밑에 돌이 작은 건 남방식이에요. 그렇게 나누시면 돼요. 북방식이 약간 탁상형이라고도 해요. 탁자식, 뭐 탁상형,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롱다리 모양으로 생긴 북방식이고, 그림으로 나왔을 때, 이거 완전 쇼다리다. 그럼 남방식. 롱다리다. 그럼 북방식.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어쨌든 고인돌이 나오면 무조건 계급이구나. 근데 왜 고인돌이라는 존재가 계급 사회를 알려주는 걸까요? 자, 고인돌이라는 거는 이제 뭔가 높은 귀족이라던가 군장의 무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군장의 무덤이기 때문에 군장의 존재가 있다는 게 계급사회라는 거죠. 그럼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빼먹은 거 없죠. 뭐 움집이 조금 더 확대되기도 하고 뭐 정착 생활이 신석기 때는 약간 강가나 해안가에서 청동기 때는 약간 구릉지로 넘어갔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원시신앙에서 이어가서 이때는 계급사 발생하고 군장이 요거 중요합니다. 군장이 그거 정치와 종교를 다 했다. 그래서 재정일치. 요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정일치라는 게 뭐냐면 제사와 정치 일치. 군장이 지가 다 해먹었다는 거죠. 제사도 지내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정치도 했다라는 거. 뭐 나중에 사만의 소도에서는 다르게 하기도 하지만 일단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고 철기로 넘어갑시다. 나 철기까지 하고 좀 쉴게요.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자, 철기로 넘어가면은 이게 이제 획기적으로 철제를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철제 농기구와 철제 무기를 사용하게 돼요. 자,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전에 반달 돌칼, 막 돌 가지고 막 뜯고 돌 가지고 땅 파고 얼마나 무거워. 무슨 헬스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철제 농기구는 가볍단 말이에요. 그죠? 가볍단 말이에요. 그리고 튼튼해요. 철은 부서지지 않잖아요. 철제 농기구 때문에 튼튼하니까 농업 생산량이 엄청나게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농업 생산량 증가. 자, 그리고 철제 무기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그전에는 청동기로 싸웠는데 청동칼과 철칼이 부딪히면 우리가 강화한 칼에 완전 발리듯이 이거는 뭐 엄청 16강 강화한 거와 같은 거기 때문에 청동기 잽이 안 돼요. 쨍 날아가죠. 철제 무기 때문에 이제 정복 전쟁이 활발하게 됩니다. 정복 전쟁도 많아지겠죠. 자, 그러면서 점점점 봐봐요. 전쟁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전에 부족 국가들, 이런 조그만 부족들이 우리 혼자 살면은 누가 친히 배울 것 같아, 안 되겠어. 우리 연맹을 맺자 해서 오부족이 연맹을 맺게 되고 그러면서 연맹왕국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울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이런 연맹, 유나이티드 그렇죠. 연맹 왕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맹 왕국들이 나중에 왕권 강화해서 하나의 나라로 중앙 집권해서 통일해가지고 나라를 세운 게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삼국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연맹 왕국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할게요. 오늘 되게 할 게 많았는데 인류의 기원 이런 것도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25분, 한 30분 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한 거는 정말 기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막 채팅창에서 막 너무 기본만 하시네요 이러는데 이거라도 외우세요. 다 막 학생들이 너무 기본인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여기서 헷갈려서 틀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장 기본인데 가장 기본인 문제에서 우리가 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비파형 동검 뭐 이런 구체적인 거는 우리가 나중에 고조선 배우고 이러면서 다 나중에 나올 거예요. 저는 그냥 객관적인 가장 기본만 지금 한 겁니다. 자, 구석기는 기본적으로 뗀석기 사용했다는 건 기본적으로 아시죠? 그리고 수렵 채집 어로 생활에서 이동했다라는 거 정리. 그리고 평등, 여전히 평등. 이때 뭐 예술 활동 같은 거 보면 뭐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같은 이런 뭐 그런 거 있죠? 주술 조각 같은 거 뭐 있고. 자, 신석기 때는 중요한 것이 신석기 때는 간석기 사용했고 빗사무늬톡이 중요하죠. 요거 시험 문제로 그림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제로 가락바퀴 뼈바늘 나오면 의류와 관련된 거고 농경 목적 신석기 혁명 완전 중요. 요거 정말 중요하죠. 시험의 단골 문제. 자, 신석기 혁명 완전 중요. 자,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정착생활, 그리고 애니미즘,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동기로 넘어가면 청동기는 무기로만 사용하고 제기나 무기만 사용하고 농기구는 만들지 않았다. 이거 중요합니다. 청동기는 재련하는 것도 힘들었고 이 청동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여전히 반달돌과 간석기 여전히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민무늬토기. 청동기 때 중요한 게 벼농사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사유재산자 생기고 계급 발생했다. 계급과 관련된 건 고인돌, 그쵸? 복습하시고, 자, 철기로 넘어가면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철제 농기구 때문에 농업 생산량 증가하고 철제 무기 때문에 정복 전쟁 증가해서 요래서 자연스럽게 연맹왕국이 등장하게 된다. 여기까지. 저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지울게요. 사실 이제 국사 공부는 제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조금 더 살을 입히고 뭐 빗사무늬 토기 이외에도 이른 덧무늬, 뭐 이른 민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도 있고 추가로 또 공부하고 추가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제가 뭐 수업식 이 단기 기간에 너무 많은 걸 다 표현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쵸? 오늘은 인류의 기원까지 합시다. 인류의 기원도 되게 쉬운 거거든요. 오늘은 뭐 정말 다 쉬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때 다 한 번씩 들어봤던 것들. 인류의 기원까지만 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진도 여기까지만 뺄게요. 자, 인류의 기원 많이 들어보셨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얘 거의 뭐 원숭이처럼 생기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 다음에 호모 하빌리스. 그 다음에 호모 에렉투스. 칸이 모자라겠네. 호모 사피엔스. 나 칠판 큰 거 살 거 그랬나봐. 호모, 사피엔스 2번. 곱하기 2. 자, 볼게요. 자, 요거는 그냥 그림하고 많이 나오는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거의 원숭이에요. 근데 거의 원숭이의 모양인데, 얘가 왜, 이제 이때부터 우리 인류의 기원으로 보냐면, 얘가 직립보행 하거든요. 서서 걸어요.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면서부터 내용량이 커지면서 똑똑해지고 도구를 사용하고 이러면서 이제 인류가 되는 거죠. 직립보행과 도구 사용. 이 두 개 정도는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직립보행과 도구 사용. 아주 기본적인 도구를 사용했다. 이때까지는 구석기겠죠. 자, 그 다음에 호모 하빌리스. 호모 하빌리스는 약간 조금 더 똑똑해져서 얘는 도구를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도구를 가지고 이때부터 얘가 뗀석기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돌을 이제 떼기 시작했어. 떼서 이렇게 짜잘한 모양을 만들기 시작해.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진정한 구석기가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뗀석기를 사용했으니까요. 그 전에 도구는 뗀석기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그냥 조잡한 그냥 돌 하나 갖고 이게 던지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는데 얘는 똑똑해서 돌을 떼서 지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구석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모 에렉투스. 호모 에렉투스는 얘는 조금 더 똑똑해져서 막 우가 뭐 이상한 말 해요. 언어. 하지만 문자로 남아있지 않지만 뭔가 의사소통을 했다는 거. 언어와 이제 불을 사용했다는 거. 불을 사용했다는 게 중요한 게요. 이때부터 애들이 좀 덜 죽어요. 불 사용하기 때문에 익혀 먹죠. 그러면서 익혀 먹으면서 조금 덜 죽습니다. 그전엔 생식을 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호모사피엔스, 그리고 추위에도 견디게 되고, 자, 호모사피엔스로 넘어가면서부터 얘가 이제 뭔가 정이 생겨. 시체도 매장해줘. 그전에는 그냥 죽으면 대충 버렸는데 이제는 시체를 뭐 이렇게 화형을 해준다든가 약간 무덤이란 존재가 생겨. 애가 좀 정적이야. 이제 마음이 생겼어. 시체 매장.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호모사피엔스 슬기슬기 사람이라고도 하는데 호모사피엔스는 이게 정말 진정한 현생 인류가 되죠. 뇌 용량이 정말 커지고 가장 지금의 인류와 닮았다. 현생 인류라고 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만 나오면 좋겠지만 다른 말로 나오기도 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하빌리스까지는 똑같은데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부터 호모 에렉투스는 이렇게도 말해요. 베이징인. 자, 거기서 이 두개골이 발견됐다 해서 지역을 딴 거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아프리카에선가 발견됐어요. 남방의 원숭이란 뜻이고, 베이징인 자바인,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베이징인 자바인, 하이델베르그인, 하이델베르그인가? 아무튼 저기 독일 쪽에 하나 있어요. 베이징인 자바인, 하이델. 그래서 얘 두 개만 외워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 호모사피엔스는 이제 네안데르탈인. 근데 얘는 꼭 외워야 돼. 얘는 이렇게 많이 표현해. 크로마뇽이. 이런 식으로. 근데 네안데르탈인만 있었는데 중국에서도 뭐 정한촌인 중국에서도 발견됐다고는 하는데 가장 기본 베이징인 자바인,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우리 그 정도만 정리합시다. 여기는 시험 문제가 잘하면 나오고 아니면 안 나오는 좀 되게 비주류 부분이기 때문에. 자, 호모가 약간 인간 이런 뜻이라고 들었어요. 호모가.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고조선에 대해서 그리고 연명왕국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대가 인류의 기원까지 했고요. 사대문명까지 할까요? 사대문명, 요거랑 관련된 거니까 사대문명까지 해야지 진도를 제대로 뺄 수 있을 것 같아. 지도를 한번 그리고 싶네요. 제가 원래 좀 지도 실력이 있었는데 지도 실력 한번 뽐내고 싶네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고조선과 연맹왕국, 옥저동해 뭐 이런 거. 자,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유럽, 여기 이탈리아, 부츠, 대충 그리스 그리고 터키 그리고 요렇게 아프리카 그리고 페르시아만 그리고 대충 인도 그리고 여기 대충 여기 동남아시아 대충 그리고요. 중국이 잘렸어요. 우리나라 그려야 되는데 코딱지만 그냥 그리겠어요. 자, 칸이 없어요. 자, 요 정도 그릴게요. 자, 여기서 사대문명을 굳이 지도를 그린 이유가 항상 지도와 함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강을 표시를 해야 돼요. 강은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 내가 좀 이렇게 강은 이런 식으로 이집트는 이렇게 그리고 여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여기 인더스 여기 인더스 강, 겐지스 강 그리고 여기 황하. 강하고 항상 관련이 있어요. 여기 나일강. 글씨 너무 작죠? 보여요? 나일강. 크게 그릴까? 나일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TU로 그냥 하십시다. 그리고 여기 인더스강. 인더스 문명, 인더스강. 황허 문명, 황허.
황허는 네 허자기 때문에 강자 안 붙이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각종 강의, 이 비옥한 이 강들이 다 범람했다가 줄었다 했기 때문에 되게 비옥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항상 촉촉하게 젖어 있죠. 그래서 농사를 짓기가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각종 이제 4대 문명이 여기 위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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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문명이 있죠. 자, 여기 뭐 아시겠지만 지금 방금 말한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많이 들어보셨죠? 인더스 문명 강하고 똑같이 가요. 아이고 말을 많이 했다. 인더스 문명, 그리고 여기 황허 문명. 자, 그러면 이 문명이 지금 공통점이 나오네요. 각 강에 위치한다. 큰 강에 위치한다. 강에 위치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당연히 농사를 지었겠죠. 자, 첫 번째 중요한 게 얘네들은 4대 문명의 특징. 자, 비옥한 강에 위치한다. 그래서 이것은 즉 강에다가 물을 끌어다가 해서 농사를 진다. 요 말이 중요합니다. 관계농업을 했다라는 거. 관계농업. 관계농업이야. 이렇게 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네들은 다 모두 다 문자로 사용을 했어요. 문자를 사용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네들이 문자 사용했다는 것과 그리고 도시가 출현했다라는 거. 큰 도시가 출현했다는 것과 그리고 얘네들이 여기서 국가가 생성이 됐다라는 거. 국가 형성. 그리고 이때는 5번이 칸이 모자라네. 이 시기는 얘네들이 다 모두 청동기라는 거. 그래서 요 정도 5가지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목이 막 쉬려 그래. 자, 문자 사용한 부분은 아까 얘기했는데 이집트에 아까도 말했지만 상형 문자 있었죠. 그리고 뭐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쐐기 문자 있어요. 쐐기 문자. 이 쐐기 문자라는 게 왜 쐐기냐면 점토판에 이렇게 쐐기 박듯이 진짜 글씨가 약간 꼭꼭꼭 찍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쐐기 문자. 인더스 문명은 그림 인장인데 이거 아직도 해석 못했대요. 그리고 황하 문명은 각골 문자. 그래서 얘네들은 문자를 사용했다. 문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역사시대에 들어가죠. 그리고 청동기라는 거, 그리고 좀 국가 규모의 하나의 국가가 형성이 됐다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이집트, 뭐 황하 문명의 은나라, 주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도시가 출현했다. 그리고 관계농업을 했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대 문명까지.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쉬운 것만 했어요. 자, 그래서 뭐 수능이든 공무원 국사든 대비하시는 분들 오늘 이런 기본적인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가지고 계신 교재로 한 번 더 개념 정리해 주시고요. 문제 많이 풀어주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관계가 아니라 관계 농업이에요. 멍멍개. 그 강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자, 그럼 여기까지 잠깐 녹화 끊고 질문 받고 좀 쉬면서 수업 힘들다. 말이 안 나와. 자, 녹화 종료.